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인데 일단 금요일 시세는 15% 상승해서 끝났고 75,000원 신고가 그냥 넘어버렸어요. 사상 최고가는 아니죠. 과거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시기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이때는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거냐? 뭐 밥캣을 너무 비싸게 샀었던 거. 이때 당시에 4조에 밥캣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서 그냥 지금이 사상 최고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미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AI 관련된 투자가 뭐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월요일 날 어느 정도까지 뭐 하락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개파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무엇보다 금요일 날 상승폭이 1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약간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그쵸? 이격을 좁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무언가 시세가 끝났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미증시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을 받을 거다. 근데 그 조정 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식은 보유의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정확하게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쵸? 돌파하는 구간까지 같이 공략해서 이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 잡았어요. 여기 나오는 양봉 하나하나마다 매수를 거의 안 잡은 날이 없을 정도로 매수 구간을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떨어지는 구간에 잡지 않았다는 건 왜 그랬을까요? 주식 투자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는데 무언가 실적이 좋아졌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실제 확인을 해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22년도에 1조, 23년도에 1조 4천억, 24년도에 1조, 25년도 예상치 1조.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예상치까지 봤을 때 1,400억, 2,700억, 2,800억 이 정도 벌죠. 그럼 이 정도 벌었을 때 대충 한 4분기까지 치면 1조 원 뭐 채울 수 있겠죠. 뭐 평균치 정도만 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당장에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뭡니까 이거? 두산 밥캣. 그쵸? 두산 밥캣. 어때요? 이거 보면. 그쵸? 밥캣은 일단 돈을 벌고 있죠. 근데 밥캣의 실적이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그쵸?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원전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수치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전으로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 올라온 건 원전 때문이잖아요. 밥핏이 잘 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원전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고평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미증시를 한번 볼게요. 미증시가 3.5% 빠졌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미증시를 한번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좋아진 거 알겠어. 뭐 브로드컴 실적 좋아진 거 알겠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좋아진 거 알겠어. 근데 이 정도까지야? 이렇다고요. 실제 돈을 버는 건, 그쵸? 실제 돈을 버는 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대적인 수치가 더 큽니다.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애플도 제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꼈어요. 어쨌든 1, 2, 3등을 따져보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맞는데 그 두 기업을 다 제껴버린 거죠. 조금 큰 차이로 제꼈습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는 소폭 떨어지거나 안 올라간 반면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그쵸? 무슨 얘기냐 이건. 실제 돈을 버는 그 수치 자체가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즉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기술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 모든 이면에는 성장성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10만큼 좋아져. 근데 지금 보니 주가는 15만큼 올랐어. 그러면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던 게 요만큼이라고요. 보세요. 여기서나 지금이나 실적에 대한 변화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전망치에 대한 변화다. 근데 그 전망치를 어디서 만들어줘요?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는 이유 AI였잖아요. 이번에 나온, 그쵸? 나스닥을 폭락시켰었던 이슈인 히토리 통제에 미국 100% 관세 때리겠다. 트럼프 시진핑 에이펙 회동도 미지수다. 만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AI 투자하고 관계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가속화되겠죠? 왜 그럴까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워. 그러면 결국에 패권 전쟁이 더 가속화된다는 건데 AI도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투자가 더 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에너지에 대한 필요는 훨씬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미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약간의 개파락 정도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땡겨 올린다. 그 땡겨 올리는 구간을 확인해서 우리는 매수 구간을 잡으면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 구간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원래 만약에 이 선반영하는 수치, 즉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올랐었던 거면 실적은 당연히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올랐었던 거면 여기서 이미 빠지고 내려갔어야 된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씩 이렇게 버틸 수 없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시가총액 보세요. 여기 2만 원대에서 여기 한 6만 원대까지 보더라도 2만 원에서 6만 원 하면 몇 배입니까? 이거 3배잖아요. 시가총액이 대충 15조에서 45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잖아요. 물론 이 최고가 7만 원 한 중반 정도에서 빠진 거 그쵸? 그러면 20% 빠지는 겁니다. 근데 주도주 중에서 그쵸? 급등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안 빠진 종목이 어디 있나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우던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 구간이 만들어진다고요. 주식시장은 이 구간 내에서 논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우리가 어때요? 관세 그러다가 또 올라가. 그쵸? 고가 돌파 매물소와 또 올라가. 근데 또 올라가. 이런다고요. 언제 한번 조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조정이 지금 들어온 거다.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즉 두산에너빌리티가 3개월이나 쉬었는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미증시 빠져서 빠질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되고 이 구간에 어떤 종목을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벽하게 바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런 식으로 가격만 체크해서 매매한 결과 어때요? 30%대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하이닉스뿐만이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매수 구간 계속 잡죠. 쉬지 않고 계속 잡습니다. 양봉 뜰 때마다 잡아요. 그런 결과 어때요? 올라가잖아요. 내려오면 어때요? 손절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매가 잘 된 케이스에 속하죠. 117%, 151%, 7월달, 8월달에 있었던 일이고 7월 초에는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확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AI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결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한번 보죠. NHN KCP 어때요? 매수, 매도. 자, 신고가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수 매도 한 결과 2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월요일 날에도 장 초반에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펀더멘탈의 훼손, 제가 말하는 펀더멘탈이라는 건 기초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AI에 대한 투자를 저는 펀더멘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성장을 일으키는 모멘텀이 이거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왜? AI가 아니었다면 다시 원전이 부각받지 못했을 테니까. 이걸로 인해서 SMR의 주가, 오클로의 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다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직접적으로 설계 외적인 다른 일, 그쵸? 주기기를 포함해서 건설 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쵸? 원전을 짓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까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지금 실현 가능성이 높다 낮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주가 들어오기까지 임박해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보고 매매하면 된다. 빠질 것 같았으면 벌써 빠졌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 확인이다. 근데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가격 확인이 됐고 그래야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언제든지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0월 10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4% 올랐을 때 제가 장 초반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4% 상승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15% 그쵸? 근데 매매 계속하죠? 좀 더 늦게 갔으면 더 샀겠죠. 왜? 시장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보면 미증시 조정을 받았는데 보세요. 미증시 단기 상승폭이 커서 하루 이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조정 여유 있는 편이다. 그래서 보유하면 된다. 그렇죠? 추세 망가질 때까지 보유할 예정.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는 원전,
반도체, 조선, 바이오, 네이버 그룹주 이 안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앞서 보여드렸었던 화면, 이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한번 보세요. 정확히 내가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고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 두산에너빌리티는 117%, 151% 내려보면 188%의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제가 NHN, KCP 같은 거 보여드렸죠. 뭐 다른 종목 보면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항상 신고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죠. 그런 결과 손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내려보면 어때요? 33%대 수익 구간, 쭉 내려보면 57%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에서 터진다는 점, 주도주는 신고가와 동일한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 금요일날 20% 올랐거든요. 근데 어때요? 15% 상승 중 15%더 올랐는데 팔지 말아라 이렇게 내용 나오죠. 10월 10일 오전 10시 11분에 한미반도체 볼까요? 한미반도체 그쵸? 뭐예요? 여기서 차이가 한번 봤어요. 몇 프로? 7월 1일 13%.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반등 확인 매수하죠. 급등 이미 4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무섭다. 그 다음 타겟은 어디예요?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로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도 봐야 된다.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하면 두 자릿수 이상 수익 구간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내용에 맞춰서 보기 위해서 즉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뭐 미증시도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조정 항상 있습니다. 근데 조정 구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큰 수익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한미반도체도 보세요. 안 갈 것 같더니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시세 나오고 또 안 갈 것 같더니 반등 확인하고 매수했더니 또 시세 나오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의약품 관세 막 매긴다 그래서 안 가더니 반등 확인하니까 또 삽니다. 작년부터 시세 구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수익 구간 어때요? 올해 8월 달, 그렇죠? 7월 28일이네요. 7월 28일 날까지도 33%대 수익 구간 계속 나온다고요. 안 빠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계속 하잖아요. 버티면 가는 거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직전 3개월 동안 버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